나는 그날 아침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커튼을 걷으니 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다. 공기는 선선하고 상쾌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시원했다.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72번째 생일. 숫자로 보면 많은 나이였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나는 콧노래를 불렀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꺼냈다. 부엌에서 나는 냄새가 좋았다. 된장 냄새, 참기름 냄새, 밥 짓는 냄새. 이 냄새들이 모여 집의 냄새가 되었다. 여보, 일어났어? 남편 영수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응, 아침 다 됐어. 오늘 생일인데 왜 당신이 차려? 괜찮아. 익숙한 게 편해. 영수는 웃으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애들 오늘 다 온다며? 응, 점심때 온대.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이들을 보는 건 언제나 설렜다. 큰딸 이니, 작은딸 지수, 막내 아들 민우. 세 남매가 모두 오는 날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집안을 정리했다. 먼지를 닦고 쿠션을 정돈하고 꽃병에 물을 갈았다. 거실 탁자를 닦을 때 손끝이 유난히 따뜻했다. 기대감 때문이었을까? 시계를 봤다. 11시. 아이들이 오려면 1시간 남았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생일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이니가 좋아하는 잡채, 지수가 좋아하는 동그랑땡, 민우가 좋아하는 갈비찜. 칼질을 하는데 손이 떨렸다. 긴장해서일까? 아니면 나이 때문일까?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정오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 지수의 목소리였다. 나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었다. 지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는 사위 재호와 손주 서연이가 서 있었다. 어머, 우리 서연이. 할머니. 서연이가 내 품으로 뛰어들었다. 작고 따뜻한 몸. 나는 손주를 꼭 안았다. 비누 냄새가 났다. 생일 축하해요, 엄마. 지수가 꽃다발을 건넸다. 고마워, 예쁘다. 카네이션과 장미가 섞인 꽃다발. 향기가 진했다. 곧이어 민우가 도착했다. 혼자였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왔구나. 수진이는? 아, 회사 일이 있대요. 나중에 인사 전화드린대요. 그래, 괜찮아. 마지막으로 이니가 도착했다. 남편 동훈과 함께였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어서 와라. 이니는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이거 선물이에요. 뭔데 이렇게 큰 걸? 나중에 열어보세요. 가족이 모두 모였다. 거실은 금세 시끌벅적해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손주의 제잘거림, 사위들의 농담.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부엌에서 음식을 날랐다. 영수가 도왔다. 하나씩 상에 올릴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자, 다 차렸다. 들어와서 앉아라.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나는 맨 끝자리에 앉았다. 영수는 내 옆에 앉았다. 어머, 엄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지수가 감탄했다. 생일인데 뭐. 고생하셨어요. 민우가 말했다. 아니야. 너희들 모습 보는 게 제일 좋아. 이니가 와인을 따랐다.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잔을 들었다.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다. 건배. 모두가 웃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젓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모든 게 화음을 이뤘다. 엄마 잡채 진짜 맛있다. 이니가 말했다. 많이 먹어. 서연아, 할머니가 해주신 거 맛있지? 지수가 손주에게 물었다. 네, 맛있어요. 서연이가 밝게 대답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우리 가족, 이렇게 밥 먹는 모습이 제일 행복하다. 나는 중얼거렸다. 영수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러게, 이게 행복이지. 하지만 그때 나는 느꼈다. 이니의 시선. 그녀가 나를 보고 있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이 묘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아니 계획하는 듯한. 나는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봤다. 착각이겠지.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가 나왔다. 촛불을 켰다. 72개는 물이라 3개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가족들이 노래를 불렀다. 나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촛불을 불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지순애가 먼저, 민우가 그 다음. 이니만 남았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래, 뭔데? 아빠도 같이 들으세요. 영수가 거실로 나왔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이니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니? 그냥 보세요. 나는 봉투를 받았다. 두꺼운 종이 느낌이 묵직했다. 뜯었다. 서류가 나왔다. 첫 페이지를 봤다. 재산증여 동의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니야, 이게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했다. 나는 서류를 넘겼다. 집 주소, 토지 내역, 예금 계좌. 손이 떨렸다. 갑자기 왜 이런 걸? 세금 문제도 있고요. 엄마 아빠 연세 생각하면 지금이 적기예요. 영수가 서류를 가져다 봤다. 얼굴이 굳었다. 이니야, 이건 너무 갑작스럽구나. 아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이니를 봤다. 내 딸, 큰딸. 하지만 지금 그 눈빛은 낯설었다. 지수랑 민우는 알아?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큰딸이니까 먼저 정리하는 거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생각 좀 해보자. 오늘은 엄마 생일이잖니.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서류는 여기 두고 갈게요. 이니가 일어났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생신 축하드려요. 그녀는 나갔다. 문 닫는 소리가 울렸다. 거실은 고요했다.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글자들이 선명했다. 영수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서류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니의 눈빛이 떠올랐다. 행복했던 오늘이 갑자기 불안으로 바뀌었다. 당신이라면 그 서류에 서명했을까요? 그때 나는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서류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다. 나는 계속 고민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영수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생각하자.
응.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이니는 매일 전화를 했다. 엄마, 서류 보셨어요? 응, 봤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세금도 절약되고요.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답답했다.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이니가 다시 집에 왔다. 혼자였다. 엄마 있으세요? 왔구나. 이니는 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병원 동의서예요. 병원? 네, 요양병원 대기자 명단이요. 미리 신청해놔야 나중에 편하대요. 나는 멈칫했다. 요양병원은 왜? 엄마도 아시잖아요. 나이 드시면 언젠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직 건강한데. 지금 건강하실 때 준비하는 거예요. 나중엔 늦어요. 이니가 봉투를 내밀었다. 나는 받았다. 손에서 무게가 느껴졌다. 그냥 이름이랑 주민번호만 쓰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래. 네. 걱정 마세요. 나는 봉투를 뜯었다. 서류를 꺼냈다. 첫 페이지를 봤다. 요양병원 입소 사전 신청서. 글자들이 빼곡했다. 나는 천천히 읽었다. 손끝으로 줄을 따라가며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평범해 보였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이니가 펜을 건넸다. 나는 펜을 받았다. 서명란을 봤다. 본인은 상기 내용에 동의하며. 잠깐, 뭔가 이상했다. 나는 서류를 다시 봤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겼다. 작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으려 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았다. 엄마, 왜요? 글씨가 작아서. 그냥 약관이에요. 법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라서요. 나는 계속 읽으려 했다. 눈을 찡그리고 그때 한 줄이 보였다. 유언장 변경 동의서. 심장이 멎었다. 이니야. 네. 이게 뭐라고 쓰여 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 서류요. 아니, 여기. 이 작은 글씨. 나는 서류를 이니에게 들이밀었다. 이니의 얼굴이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 그건 부가 서류예요. 부가 서류? 네, 요양병원 갈 때 필요한 법적 절차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았다. 직감적으로. 이니야, 이거 유언장 아니니? 정적이 흘렀다. 이니가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정직하게 말해라. 엄마, 들어보세요. 대답해. 이게 유언장이 맞니? 이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슴이 무너졌다. 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왜 거짓말을 했니? 엄마가 안 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그럼 뭐니? 나는 소리쳤다. 목소리가 커졌다. 이니가 눈을 들었다. 눈빛이 차가웠다. 엄마, 현실을 보세요. 뭐? 엄마, 아빠 연세가 몇인데요? 언제까지 재산 그대로 두실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아니요, 자식들도 생각하셔야죠. 나는 말문이 막혔다. 자식들 생각? 네. 지수랑 민우는 형편이 괜찮아요. 근데 저희는 달라요. 무슨? 동훈이 사업이 안 돼요. 빚이 많아요. 이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애들 학원비도 밀렸어요. 엄마, 전 정말 힘들어요. 나는 이니를 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 엄마, 제가 큰딸이잖아요. 제일 많이 돌봐드렸잖아요. 그건 아빠 아프실 때 누가 병원 갔어요? 엄마 수술하실 때 누가 간호했어요? 이니가 울먹였다. 다 제가 했잖아요. 지수랑 민우는 바쁘다고 안 왔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이었다. 이니가 제일 많이 돌봤다. 남편 수술 때도 내 입원 때도. 그러니까 엄마 제게 좀 더 주셔야죠. 더 달라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이니야. 네. 엄마가 그렇게 보였니? 뭐가요? 돈으로 나눠줄 사람으로. 이니가 입을 다물었다. 엄마는 너희 셋이 다 똑같아. 누구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지 않아. 알아요. 그런데 넌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잖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나는 물었다. 이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적이 흘렀다.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찢었다. 찢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엄마, 나가라. 엄마, 제 말 좀. 나가라고 했어.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니가 일어났다. 가방을 집었다. 후회하실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뭐? 엄마가 아프시면 전 안 올 거예요. 지수랑 민우가 돌보라고 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이니는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이게 내 딸이 맞나? 영수가 안방에서 나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찢어진 서류를 봤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 영수가 내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또 잠들지 못했다. 이니의 말이 맴돌았다.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이니를 너무 몰랐을까? 아니면 이니가 변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지수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언니한테 들었어요. 그래.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단다. 언니가 너무했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야, 그냥 놔둬.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었다. 민우한테도 전화가 왔다. 엄마, 저예요. 언니가 그런 짓을 했다니. 민우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요. 저도 가서 얘기할게요. 아니야. 그냥 냅둬라. 자식들끼리 싸우는 건 보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이니한테서 연락은 없었다. 나는 매일 핸드폰을 봤다. 혹시 문자가 왔나? 전화가 왔나? 없었다. 정말 안 오는구나. 영수가 말했다. 여보, 먼저 연락해봐. 아니야. 왜?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나도 자존심이 있어. 하지만 밤마다 후회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냥 얘기 들어줄걸. 아니야, 잘한 거야. 저건 안 되는 거였어. 마음이 계속 갈팡질팡했다. 2주일째 되던 날 우연히 마트에서 이니를 봤다. 장을 보고 있는 뒷모습. 나는 멈춰섰다. 가서 말을 걸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니가 돌아섰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녀도 멈췄다. 정적? 나는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니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지나쳤다.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가슴이 무너졌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소파에 앉았다. 내 딸이 날 모른 척했어. 눈물이 났다. 멈출 수 없었다. 영수가 물었다. 여보, 왜 울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이라면 믿었을까요?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하지만 몸이 무거웠다. 머리가 아팠다. 어지러웠다. 피곤한가 보다. 침대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벽을 짚고 부엌으로 갔다. 아침을 준비해야 했다. 영수가 곧 일어날 시간이었다. 쌀을 씻었다. 손이 떨렸다. 물이 차가웠다. 된장국을 끓였다. 냄비에서 김이 올랐다. 하지만 냄새가 잘 맡아지지 않았다. 감기인가? 국을 저었다. 국자가 무거웠다. 여보, 괜찮아? 영수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피곤해서 그래. 상을 차렸다. 밥, 국, 반찬.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떴다. 입에 넣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모르겠었다. 여보, 진짜 괜찮아? 응. 그때였다.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다. 세상이 기울었다. 여보. 영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나는 쓰러졌다. 바닥이 차갑게 뺨에 닿았다. 의식이 흐릿해졌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다. 하얀 천장, 형광등, 병원이었다. 어머니, 지수의 목소리였다. 고개를 돌렸다. 지수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지수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놀랐어요. 아빠가 전화하셔서. 영수가 반대편에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미안해요. 나는 중얼거렸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미안해? 걱정 끼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민우도 왔다. 숨을 헐떡이며. 엄마, 왔구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온몸이 무거웠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의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들, 잠깐 나오시겠어요? 아이들이 나갔다. 영수도 함께. 의사가 차트를 봤다. 많이 피곤하셨죠? 네. 스트레스도 받으셨고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혈압이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네.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던데 편히 쉬세요. 의사가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천장을 봤다. 이니는 올까? 기다렸다. 하지만 오지 않았다. 저녁이 되었다. 아이들은 돌아가며 병실을 지켰다. 영수는 계속 옆에 있었다. 여보, 집에 가서 쉬어. 아니야, 여기 있을래. 피곤할 텐데. 당신이 더 피곤해. 나는 눈을 감았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계세요? 낯선 목소리였다. 눈을 떴다. 문이 열렸다. 중년 여자가 들어왔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누구세요? 영수가 물었다. 아, 저.
옆집 명자예요. 정순 씨 이웃이요. 아, 명자 씨. 나는 기억했다. 아래층에 사는 명자. 가끔 마주치면 인사하던 사이.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구급차 소리 듣고 걱정 끼쳐드렸네요.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명자가 과일을 놓았다. 저기, 정순 씨. 네, 할 말이 있어서요. 명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그녀를 봤다. 지수, 민우야. 잠깐 나가 있어라. 왜요? 잠깐만. 아이들이 나갔다. 영수도 함께. 명자와 나만 남았다. 뭔데요? 명자가 의자에 앉았다. 손을 꼭 쥐었다. 저 며칠 전에 들었어요. 뭐요? 정순 씨 큰딸 이니 씨 말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니를? 네. 그날 제가 집에 있었는데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명자가 말을 이었다. 이니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하시더라고요. 그 서류 얘기하시던데요. 숨이 막혔다. 뭐라고 했어요? 명자가 눈을 내리깔았다. 엄마는 금방 넘어갈 거야. 늙은이들은 다 그래. 라고.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병원 서류라고 하면 의심 안 해. 서명만 받으면 끝이야. 라고. 가슴이 무너졌다. 명자가 손을 잡았다. 정순 씨 미안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다. 안 괜찮으시잖아요.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식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적이 흘렸다. 더 들으셨어요? 내가 물었다.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들한테는 한 푼도 안 가게 할 거야. 다 내 거야. 라고. 심장이 멎었다. 그리고 엄마가 거절하면 연락 끊을 거야.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 거야. 라고. 눈물이 났다. 멈출 수 없었다. 정순 씨. 명자가 안아주었다. 나는 울었다. 소리내어. 명자가 나간 후 나는 혼자 남았다. 창밖을 봤다. 밤이었다. 별이 보였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니를 그렇게 키웠나? 아니면 내가 너무 몰랐나? 답은 나오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영수가 들어왔다. 여보, 울었어? 응. 무슨 얘기 들었어? 나는 영수에게 말했다. 명자가 한 얘기를. 전부. 영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 애가 나 잘못 키운 것 같아.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야? 이니 잘못이지. 영수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잘못 없어. 하지만 가슴은 아팠다. 다음 날 아침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었다. 부엌으로 갔다. 식탁 위에 뭔가 있었다. 가까이 갔다. 된장국 그릇이었다. 그날 아침 내가 끓인 된장국. 식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그 그릇을 봤다. 눈물이 또 났다. 내가 쓰러진 그 순간까지 밥상을 차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깨달았다. 이니가 원한 건 밥상이 아니었다. 밥상 위에 있는 것들이었다. 집, 땅, 돈. 나는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이니 번호를 봤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다. 뭐라고 말하지? 너 그랬니? 라고 물어볼까? 아니면 그냥 보고 싶다고 할까? 알 수 없었다. 그때 문자가 왔다. 인이었다. 엄마 쓰러졌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심장이 뛰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정말 걱정해서 보낸 걸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걸까? 믿을 수 없었다. 더 이상 내 딸을 믿을 수 없었다. 그 말을 듣고 당신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날은 비가 내렸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렸고 점심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비 냄새가 진하게 스며들었다.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 나는 검은색 옷을 입었다. 영수도 정장을 차려입었다. 준비됐어? 응.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 관련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아이들이 모두 모이기로 했다. 차를 타고 갔다.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냈다. 쓸어내고 쓸어내고 끝없이 사무실에 도착했다. 회색 건물 3층.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혔다. 영수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고마워. 3층. 문이 열렸다. 복도를 걸었다. 구두 소리가 울렸다. 또각또각. 회의실 앞에 섰다.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다. 넓은 회의실, 긴 테이블, 그리고 그 주위에 앉은 사람들. 인이가 보였다. 남편 동훈과 함께 지수도 있었다. 재호와 함께 민우도 왔다. 혼자. 그리고 변호사,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정순 씨.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았다. 영수 옆에. 인이는 나를 보지 않았다. 고개를 돌린 채. 지수가 작게 웃었다.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정순 씨께서 요청하신 상속 관련 상담이죠.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기로. 잠깐요. 인이가 끼어들었다. 모두가 그녀를 봤다. 어머니의 뜻은 이미 분명했어요. 인희 씨, 지수가 말했다. 아니, 들어봐. 어머니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큰딸인 제가 더 받아야 한다고. 언니, 그건 사실이야. 어머니, 맞죠? 인이가 나를 봤다.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어머니? 나는 입을 열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있으세요. 생일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야. 거짓말 마세요. 인이의 목소리가 커졌다. 저는 어머니를 제일 많이 돌봤어요. 병원도 제가 데려갔고 간호도 제가 했고. 그건 맞지만 그러니까 더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인이야. 민우가 끼어들었다. 그건 아니야. 우리 모두 엄마를 사랑해. 돈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야. 넌 편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인이가 소리쳤다. 너희는 다 잘 사니까 나만 힘들어. 지수가 일어났다. 언니,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돼? 언니,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가족이 이렇게 냉정해? 인이가 테이블을 쳤다. 쾅! 나는 떨었다. 온몸이. 그때였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문을 봤다. 문이 열렸다. 명자가 들어왔다. 누구세요? 변호사가 물었다. 저 정순 씨 이웃 명자예요. 초대받아서 왔어요. 초대? 모두가 나를 봤다. 내가 부탁했어요. 명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 이게 뭔데요? 이니가 물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명자가 테이블 위에 플레이어를 놓았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 잡음이 흘렀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내 목소리였다. 이니야, 그건 병원 서류가 아니지? 모두가 얼어붙었다. 녹음기에서 계속 목소리가 흘렀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어? 병원 서류요. 아니, 여기. 이 작은 글씨. 아, 그건 부가 서류예요. 이니의 목소리도 들렸다. 이니야, 이거 유언장 아니니? 정적? 엄마, 정직하게 말해라. 엄마, 들어보세요. 대답해. 이게 유언장이 맞니? 네. 녹음이 멈췄다. 회의실은 고요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수가 입을 가렸다. 민우는 이니를 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언니. 지수가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야? 이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명자가 다시 버튼을 눌렀다. 이번엔 전화 통화 소리였다. 엄마는 금방 넘어갈 거야. 늙은이들은 다 그래. 이니의 목소리. 병원 서류라고 하면 의심 안 해. 서명만 받으면 끝이야. 동생들한테는 한 푼도 안 가게 할 거야. 다 내 거야. 엄마가 거절하면 연락 끊을 거야.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 거야. 녹음이 끝났다. 정적? 긴 정적. 숨소리만 들렸다. 언니. 민우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정말 언니야? 이니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해, 언니. 그래. 그녀가 대답했다. 작게. 그래. 내가 했어. 다 내가 했어. 지수가 일어났다. 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넌 몰라. 이니가 소리쳤다. 너희는 다 편하잖아. 나만 힘들다고. 그래서 엄마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살려고 한 거야. 나도 살려고. 이니가 울었다. 소리내어. 빚이 얼만데. 학원비가 얼만데. 난 정말 힘들었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한테. 엄마도 나버렸잖아. 뭐? 서류 찍고 나한테 나가라고 했잖아. 내가 제일 많이 돌봤는데. 이니가 나를 봤다. 엄마는 나보다 동생들이 더 좋은 거잖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니는 고개를 돌렸다. 후회 안 해. 난 잘못한 거 없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 달라졌다. 아니, 많이 달라졌다. 회의실에서 돌아온 후 나는 며칠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니를 어떻게 키웠길래.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만 아팠다. 영수는 옆에서 조용히 있어 주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사흘째 되던 날 지수가 찾아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언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 연락 안 받아요. 전화해도 문자해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언니 용서하실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용서, 그 단어가 무거웠다. 모르겠다. 엄마, 지금은 모르겠어. 지수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잡아주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다. 밥을 지었고 청소를 했고 빨래를 널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일 때면 이니가 좋아하던 맛이 생각났다. 엄마, 이 국 진짜 맛있어요. 어렸을 때 이니가 했던 말. 눈물이 났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찾아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지수도 함께였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언니 얘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기 싫은데. 엄마, 들어보세요. 민우가 앞으로 왔다. 전 언니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언니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민우를 봤다. 매번 가족 모임 때마다 언니는 초라해 보였어요. 우리는 괜찮은데 언니네만 힘들어 보였어요. 지수가 끼어들었다. 언니가 동훈 오빠 사업 실패하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웃음도 없어지고. 그래도 그렇지. 엄마, 맞아요. 언니가 잘못했어요. 근데 민우가 말을 이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엄마가 용서 안 하시면 언니는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엄마만이 언니를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생각해 볼게. 엄마, 고마워요. 아이들이 돌아간 후 나는 영수에게 물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 내 마음을. 응, 내 마음은 미운 것 같으면서도 보고 싶어. 그럼 보러 가. 하지만 늦기 전에 영수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도 늙었어.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 보낼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나는 부엌에 섰다. 오랜만에 제대로 요리를 했다. 잡채를 만들었다. 이니가 좋아하는 동그랑땡을 부쳤다. 지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했다. 민우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였다. 영수가 좋아하는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칼질, 볶음, 간, 모든 게 익숙했다. 요리를 하며 나는 깨달았다. 이게 내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밥상으로 보여줬던 것. 밥을 차리는 게 내 마음이었다는 것. 저녁이 되어 아이들을 불렀다. 오늘 다들 집에 와라.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냥 밥 먹자. 아이들이 왔다. 지수, 민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니도 왔다. 문을 열었을 때 이니의 얼굴을 봤다. 수척했다. 눈이 퀭했다. 많이 울었나 보다. 엄마, 들어와. 이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거실에 아이들이 모였다. 앉아라. 모두 식탁에 앉았다. 나는 음식을 날랐다. 하나씩 하나씩. 이니가 잡채를 봤다. 눈물이 고였다. 다들 먹어. 엄마, 먹으라고 했어. 아이들이 젓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이니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앉아 있었다. 이니야, 내가 불렀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밥 먹어. 엄마, 배고프잖아. 그 말에 이니가 무너졌다. 엄마, 죄송해요. 울음이 터졌다. 정말 죄송해요. 알아. 엄마, 저 너무 욕심이 컸어요. 알아. 돈이 필요해서 미쳤던 것 같아요. 알아. 나는 일어났다. 이니 옆으로 갔다. 그녀를 안았다. 엄마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 네. 우리가 같이 밥 먹는 거였어. 이니가 내 품에서 울었다. 아이처럼.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래, 미안하구나. 나도 울었다. 민우도 울었다. 지수도 울었다. 영수도 눈을 닦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말없이 그저 앉고 밥이 식었다. 국이 미지근해졌다. 하지만 괜찮았다. 다시 데우면 되니까. 저녁을 먹었다. 조용히.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다. 이니가 잡채를 먹으며 말했다. 맛있어요, 엄마. 그래, 많이 먹어.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나는 웃었다. 당연하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만들었는걸.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다. 아이들이 모두 도왔다. 이니도. 부엌은 북적였다. 웃음소리가 났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나는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영수가 옆에 왔다. 잘했어. 응. 후회 안 해? 아니, 잘한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영수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게.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게 나아. 맞아.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다. 따뜻한 침묵 속에서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이니가 잘못했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나도 완벽하지 않았다. 어쩌면 나도 이니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을지 모른다. 돈이 아니라 관심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인정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넌 잘하고 있어. 힘들지?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런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달라졌다. 이니에게 자주 전화했다. 밥 먹었니? 응, 먹었어요. 힘든 일 없어? 좀 있어요. 그래, 엄마한테 얘기해. 이니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나도 조금씩 치유되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이니가 집에 왔다. 손에 꽃을 들고 엄마, 이거 뭐야? 그냥 감사해서요. 나는 꽃을 받았다. 향기가 좋았다.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니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엄마, 응? 사랑해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도 사랑해. 우리는 안았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당신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미운 마음을 품고 있나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밥상 하나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전화 한 통 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밥 먹었어? 그 한마디가 용서의 시작이에요. 미안하단 말,
사랑한단 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의 집은 조용했다. 아이들은 모두 돌아갔고 영수는 안방에서 쉬고 있었다. 명자가 찾아왔다. 설거지를 도와주러. 괜찮은데 명자 씨.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둘은 함께 부엌에 섰다. 설거지를 하며 명자가 물었다. 정순 씨, 후회 안 해요? 뭐가? 용서한 거요. 정순은 그릇을 닦으며 웃었다. 후회? 아니, 잘한 것 같아. 저 같으면 못 용서했을 거예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정순이 말을 이었다. 미워하는 것도 힘들더라고.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설거지가 끝나고 명자는 식탁을 닦았다. 행주로 천천히 문지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밥상 위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까.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이 밥상이 가족을 다시 모았다. 유산은 사라져도 밥상은 남는구나. 명자가 중얼거렸다. 정순이 뒤에서 물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식탁을 닦았다. 그리고 빈 그릇 하나를 봤다. 작은 사발. 된장국을 담았던 그릇. 깨끗이 씻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 방울이 그릇 위로 떨어졌다. 그 밥이 결국 가족을 되돌려놨네. 나도 그랬어요. 가족과 밥상을 두고 다퉜던 적이 있었어요.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사소한 오해 때문에. 그때는 몰랐어요. 밥상의 의미를. 함께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도 느꼈을 거예요. 밥상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니라는 걸. 그곳은 가족이 모이는 곳이었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었고, 용서가 시작되는 곳이었다는 걸. 정수는 처음에 인희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딸이 자신을 속였고, 재산만 노렸고, 심지어 연락까지 끊었으니까. 하지만 결국 그녀는 밥상을 차렸어요.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미움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걸. 복수보다 용서가 더 치유한다는 걸. 그리고 밥 한 끼가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는 걸. 인희도 변했어요. 돈에 눈이 멀었던 그녀가 엄마의 밥을 먹으며 깨달았어요. 자신이 잃어버린 게 뭐였는지.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것을,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욕심에 쫓기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요. 옆에 있는 사람, 함께 먹는 밥, 작은 대화 한마디. 밥 먹었어? 이 간단한 질문이 얼마나 따뜻한지 우리는 잊고 살아요. 정순의 밥상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된장국, 잡채, 동그랑땡, 평범한 음식들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정순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딸을 향한 사랑이,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그 마음이 결국 인희를 돌아오게 했어요. 그 마음이 가족을 다시 모았어요. 명자가 말했듯이 유산은 사라져도 밥상은 남아요. 돈은 나눠지면 줄어들지만 밥은 나눠 먹으면 더 맛있어요. 재산은 다투게 하지만 밥상은 화해하게 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요. 특히 부모님 세대라면 더욱. 그러니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따질 시간도, 원망할 시간도. 그저 함께 앉아
밥 먹을 시간만 있으면 돼요. 맛있어? 응, 맛있어. 이런 짧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해요. 정수는 이제 알아요. 자신이 남길 유산은 집도 땅도 아니라는 걸, 바로 이 밥상의 기억이라는 걸, 엄마가 해준 잡채 맛, 된장국 냄새, 함께 웃던 저녁 시간. 그게 아이들에게 평생 남을 유산이에요. 당신의 밥상에는 누가 앉아 있나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나요? 풀지 못한 오해가 있나요?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밥 먹었어? 그 한마디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만나세요. 함께 밥을 먹어보세요. 비싼 식당일 필요 없어요. 집밥이면 충분해요. 된장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이니까. 정순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돼요. 오늘 저녁 누군가에게 전화해 보세요. 오늘 밥 같이 먹을래?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밥상을 다시 채울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